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서울 변두리에서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해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사고를 우리고 밤 9시까지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모은 돈이 15억 원이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작은 국밥집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로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치밀했어요. 매일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따로 빼서 모았거든요. 첫째, 승호는 공무원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결혼도 일찍 하고 손주들도 둘이나 낳아줬어요.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둘째 태호는 좀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태호가 며느리 미영과 함께 찾아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부쩍 자주 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이 효자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아, 그냥 그래.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네. 그러시면 안 되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라도 받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태호의 눈빛이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 말이에요. 국밥집도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나이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직 괜찮아. 일하는 게 좋더라고. 사실 저는 국밥집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척 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돈을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태호 부부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 재정 상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국밥집 운영하시면서 돈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뭘 모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30년이나 하셨는데 뭔가 있으실 텐데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제 돈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설마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어지럼증까지 생겼어요. 평소 워낙 건강했는데 이상했죠. 어머니, 태호가 급히 달려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열쇠 좀 주세요. 옷까지도 챙겨다 드리고 집 정리도 해야죠. 미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도 저는 고마워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싶어서요. 이번 기간 동안 태호 부부는 정말 자주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만들어 왔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제 통장이나 인감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국밥집 운영하면서 모은 돈 어디에 맡겨두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만약에 큰 병에라도 걸리시면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셔야죠.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통장들 넣어뒀지. 그날 밤이었어요. 태호가 혼자 와서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한 3억 정도요.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3억이라니.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의 5분의 1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내일 퇴원하면 은행에 가서. 아니에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굳이 나오실 필요 없어요. 인감하고 통장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죠. 퇴원한 다음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제가 정리정돈을 워낙 깔끔하게 해두는 편인데
물건들이 미묘하게 움직여 있더라고요. 금고를 확인해 봤어요. 열쇠는 제가 항상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두거든요. 그런데 금고가 비어 있었어요. 통장 6개, 인감, 심지어 현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텔레비전도 그대로 있고 금반지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급히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금고에 있던 게 다 없어졌어. 네? 정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태호의 목소리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경찰 신고를 말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너 어제 집에 왔었지? 아니요, 어머니. 병원에서 뵙고 바로 집에 갔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어제 밤늦게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워낙 약에 취해 있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은행에 갔어요. 직원에게 계좌 조회를 요청했죠. 고객님, 어제 전 계좌에서 출금이 있었네요. 어제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대리인이 와서 출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억 원이 모두 없어진 거였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온종일 뜨거운 국밥솥 앞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곧 화가 났어요. 누가 감히 제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인가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절친 영희가 찾아왔어요.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희야, 나 망했어. 모든 걸 털어놨어요. 30년간 모은 비자금 이야기부터 어제 일어난 일까지 전부요. 영희는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언니, 그거 태호 짓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설마 내 아들이. 생각해봐. 열쇠는 너만 알고 있었고 인감은 내가 직접 관리했잖아. 그런데 누가 이걸 가져갈 수 있겠어?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호가 미영과 함께 왔어요. 어머니,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빨리 해야죠. 도둑이 멀리 가기 전에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경찰 신고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영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호야, 너 사업 자금은 어떻게 구했니? 순간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친구한테서 빌렸어요. 15억을 네, 실수했어요. 저는 15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태호는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 모르는 게 강연했어요. 내가 15억 모았다고 언제 말했니? 태호가 당황하더라고요. 미영도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니, 그냥 추측으로 정확한 금액을 맞춰. 그때 확신했어요. 제 둘째 아들이 30년간 모은 제 전 재산을 훔쳐간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태호 부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제 돈을 되찾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늙은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30년간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제법 길러졌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태호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였어요. 영희와 함께 태호가 자주 가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지켜봤어요. 저기
나온다. 태호가 양복을 빼입고 나왔어요. 평소에는 그냥 캐주얼한 옷만 입었는데 말이죠. 뒤따라 나온 부동산 중개인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 뭔가 큰 거래를 한 것 같아. 영희가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며칠 더 지켜봤어요. 태호가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을 여러 채 계약하는 걸 확인했어요. 제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였죠.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감정을 조절해야 했거든요. 미영이 친구들이랑 만나는 카페도 알아냈어. 영희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미영이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 카페에 가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미영의 대화를 엿들으려고요. 언니들, 우리 시어머니가 돈을 엄청 많이 모아뒀었대.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15억이나 돼. 30년 동안 몰래 모은 거래. 와, 대박. 그럼 이제 너희 부자네? 응. 남편이 부동산 투자해서 더 불릴 예정이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계속해서 저를 바보 취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원래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가져오래.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가 될 건데 미리 가져다 쓰는 거라고. 귀가 따갑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것처럼 말하다니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에이, 들킬 리 없어. 워낙 순진하시거든. 그냥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와 작전을 짰어요. 언니,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어떻게? 태호가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떤 돈을 썼는지 확인해보자. 영희는 정말 든든한 친구였어요. 자기 조카가 은행에서 일한다며 도움을 요청해줬어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태호가 제 계좌에서 빼간 돈으로 오피스텔 4채를 샀다는 걸 확인했어요. 모두 태호와 미영 공동 명의였고요.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 해. 하지만 언니, 인감도용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영희 말이 맞았어요. 태호가 제 인감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증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태호 부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죠. 며칠 후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와줄래?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태호가 미영과 함께 왔어요. 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어요. 어머니, 많이 상심하신 것 같네요. 그럼 안 상심하겠니?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는데. 태호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런데 태호야, 사실 엄마가 너희에게 말 안 한 게 있어. 순간 태호 부부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죠? 사실 비자금이 15억만 있는 게 아니야. 태호와 미영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어요. 역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또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앞다투어 물어봤어요. 태호는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실 다른 곳에 금고를 하나 더 임대해뒀어. 거기에 10억이 더 있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려는 거였거든요. 10억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원래는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갑자기 태호가 극진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금고는 어디에 있어요? 왜 물어보니 혹시나 또 도둑이 들까 봐서요. 거짓말이었죠? 눈에 뻔히 써 있었어요.
그건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나중에 유언장 쓸 때 얘기할게. 그날 이후로 태호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10억 원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유언장은 언제 쓰실 거예요? 왜?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루는 미영이 아예 노트와 펜까지 가져왔어요. 어머니, 재산 목록 좀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상속세?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 그냥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요. 정말 뻔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그럼 정리해줘. 일단 이 집이 2억 정도 하고, 네네. 그리고요? 국밥집 권리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아까 말한 금고에 10억. 미영이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요. 탐욕스러운 모습이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며칠 후 영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언니, 태호가 대출을 받았대. 대출을? 응. 10억 원 대출이야.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잡혔대. 이상했어요. 제 돈 15억으로 오피스텔을 샀는데 왜 또 대출을 받은 걸까요? 조카한테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다른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기였나 봐. 아, 그렇구나. 태호가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였죠. 이번엔 제가 태호를 불렀어요. 태호야, 엄마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금고 열어보려는데 혼자서는 무거워서 못하겠어. 태호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어요. 어디 있는 금고요? 은행 대여금고야. 같이 가줄래? 물론이죠. 다음 날 태호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물론 그런 금고는 없었죠. 하지만 태호는 그걸 몰랐어요. 은행 직원에게 미리 부탁해놨어요. 연기를 좀 도와달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대여금고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이 있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아, 인감을 집에 두고 왔네. 태호야, 대신 가져다 줄래? 네, 금방 다녀올게요. 태호가 급히 나간 사이 저는 은행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사실 저는 은행에 모든 상황을 설명해뒀어요. 아들이 제 재산을 훔쳐갔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다고요. 은행 측에서도 이런 사기 사건에 협조해주겠다고 했어요. 태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손에는 제 인감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가져왔어요. 그런데 태호야, 너 우리 집 인감을 어떻게 알고 있니? 태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전에 알려주셔서. 언제? 나는 한 번도 인감 위치를 말해준 적 없는데?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는 듯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혹시 이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시나요? 아, 아니에요.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럼 은행에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이 인감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요? 태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와요. 그리고는 인감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 사람 뭔가 수상해 보이네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와 만났어요. 언니, 태호 완전히 당황했겠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여야지. 며칠 후 저는 첫째 아들 승호에게 전화했어요. 승호야, 엄마 좀 보러 와.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승호가 와서 제 상황을 들었을 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태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그러려고. 그런데 승호야, 너도 도와줘야 해. 저는 승호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가족 모임을 열어서 태호 부부를 몰아세우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승호는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동생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죠. 이틀 후 저는 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 모임 하자. 가족 모임요? 응. 유언장도 쓸 거고 재산 분배도 정리할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네.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에 와. 승호도 부를 거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였어요. 일요일 오후 2시였어요. 승호가 먼저 와서 저를 도왔어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뒀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3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는데 내 아들이라고 못 상대할까? 오후 2시 10분에 태호 부부가 왔어요.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아마 유산 이야기 때문에 신경 쓴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받았어요. 앉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지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승호는 이미 와 있어. 그때 안방에서 승호가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태호야. 아, 형. 두 형제가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저는 차부터 따라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과자나 음식은 내놓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보자. 태호와 미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너 요즘 부동산 투자한다면서? 네, 조금. 얼마 정도 투자했니? 태호가 머뭇거렸어요. 한 10억 정도요. 10억. 그 돈 어디서 났어? 친구들한테 빌렸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조사해뒀거든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때 승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호야. 그런데 이건 뭘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태호가 산 오피스텔 네 채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이게 뭔가요? 태호가 당황했어요. 내가 15억 원으로 산 오피스텔들 등기부등본이야. 15억이요? 저는 10억이라고. 또 실수했어요. 태호는 자꾸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15억. 정확히는 15억 2천만 원이지. 승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서야. 어머니 계좌에서 15억 2천만 원이 출금된 날짜와 내가 부동산을 계약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영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어머니, 저는 태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친구들한테 빌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 돈을 훔쳐간 거잖아. 훔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언제? 엄마가 죽고 나서 태호가 할 말이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승호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태호야, 너 사기당했다면서 10억 원 대출받아서 사기꾼한테 넘겨줬다고? 이번에는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미영 씨는 모르셨나 봐요. 남편분이 어머니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10억 원을 더 대출받아서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미영이 태호를 노려봤어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그게 10억 원을 또 잃었다고요? 부부싸움이 시작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조용히 해.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태호야. 그리고 미영아. 너희들이 카페에서 한 대화 녹음한 게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놀랐어요. 녹음이요? 응. 너희가 엄마를 바보라고 하면서 돈 훔친 걸 자랑하던 대화 말이야. 사실 녹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영희와 함께 들었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워낙 순진해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거다라고 했지.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가 될 건데 미리 가져다 쓰는 거다라고도 했고. 어머니, 저희가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태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정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잖아. 승호가 끼어들었어요. 태호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생하신 거 모르니? 형, 저도 급해서. 급하면 말을 하지. 왜 훔쳐가? 미영이 태호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리자고 했잖아요. 왜 혼자 가져갔어요? 여보, 그때는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봐야 소용없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재산, 반환계약서야. 태호와 미영이 서류를 읽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내 돈 돌려달라는 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태호가 훔쳐간 15억 원을 이자를 포함해서 17억 원으로 반환할 것. 오피스텔 네 채를 모두 매각해서 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앞으로 제 재산에 대해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 어머니, 17억은 너무 많아요. 많기는. 2억은 정신적 피해 배상금이야. 하지만 싫으면 경찰서에 가자.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태호가 당황했어요. 경찰서요? 그래. 인감도용죄, 사기죄로 고발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승호가 거들었어요. 태호야, 형사처벌 받으면 공무원도 못하고 애들 장래에도 영향 있을 거야. 태호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피스텔을 팔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돼. 시간을 좀 주세요. 한 달. 한 달 안에 17억 마련 못하면 경찰서 간다. 태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거 없어. 이미 늦었어. 그때 미영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승호가 미영을 쏘아봤어요. 미영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이 한 일인데 왜 저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카페에서 자랑하면서 떠든 건 누구예요? 미영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영아, 내 말이 맞아.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배신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어머니,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너희들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태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돈이 생기니? 죄송하다고 내 마음이 풀리니?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각서 쓰고 가. 한 달 안에 17억 마련한다고? 어머니, 싫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결국 태호는 각서를 썼어요. 미영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집에 함부로 오지 마. 용무 있으면 승호 통해서 연락해. 태호 부부가 풀이 죽어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승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사실 저는 태호가 17억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피스텔 시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10억 원 대출금까지 있으니 사실상 불가능했죠. 2주가 지났을 때 승호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태호가 오피스텔 2채를 팔았대요. 얼마에? 시세보다 낮게 금매로 내놨는데도 7억밖에 안 나왔대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머지 2채는 그것도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안 팔렸대요. 며칠 후 태호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안 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약속한 날짜까지만 기다릴 거야.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때는 제발하는 사람 없었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편 영희를 통해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언니, 태호가 사채업체에서 돈 빌리려고 알아보고 다닌다더라. 사채요? 응. 17억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걱정이 됐어요. 사채를 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태호가 선택할 문제였어요. 3주째 되던 날 미영이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만 만나주세요. 뭔 소리야? 승호 없으면 안 만나. 제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승호에게 미리 연락해서 30분 후에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눈물이 무슨 소용이야? 17억은 정말 무리예요. 오피스텔 팔아도 1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사채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너희 선택이야. 어머니, 그러면 저희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요. 미영이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생각 안 하니?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내 기분은 생각해 봤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니? 그때 승호가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 씨가 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네. 승호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 씨,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야죠. 30년간 고생하신 돈을 하루아침에 잃으셨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17억은 정말 무리예요. 그럼 처음부터 훔치지 말았어야죠. 미영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마침내 한 달이 됐어요. 태호가 10억 원만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전부예요. 약속은 17억이었어. 나머지 7억은 정말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경찰서 가자. 태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왜 널 용서해야 해?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내 돈이 돌아오니? 하지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태호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승호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0억은 받으시고 나머지 7억은 태호가 매월 100만 원씩 갚게 하는 거예요. 70개월이나 걸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받으시는 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70개월이면 6년 가까이 걸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태호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제 돈이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에요? 매월 100만 원을 어기면 바로 경찰 신고한다. 그리고 이자 포함해서 월 150만 원씩 갚아. 150만 원이요? 싫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새로운 계약서를 썼어요. 이번에는 승호가 보증을 섰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태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매월 150만 원씩 정확히 보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관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어느 날 승호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태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당연하지. 자기가 한 일인데 그래도 이제는 좀. 승호야, 내가 왜 태호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저는 승호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태호가 잘못했다고 해도 제가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며칠 후 영희가 찾아왔어요. 언니, 태호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한다더라. 3개나? 응. 매월 150만 원 갚으려고 미영이가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대.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영도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니. 그리고 태호도 택시 일을 시작했대. 택시? 응.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택시 몰고. 그때 좀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기른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한 달 후 태호가 돈을 가져왔어요. 평소와 달리 직접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달 돈이에요. 태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상했어요.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미영이도 고생이 많다면서? 네, 저 때문에.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셔서 그 돈을 모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일하신 거.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저는 태호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예전에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뭐, 그냥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끝까지 갚을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태호 부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영희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면 어때? 뭘? 태호 일 말이야. 충분히 혼내줬잖아. 아직 6억 넘게 남았어. 그래도 충분히 반성한 것 같은데? 영희 말이 맞았어요. 태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건방지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복수만 하고 살면 언니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영희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달 후 태호가 또 돈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달뿐입니다. 태호야, 앉아. 네. 차 한잔 하고 가. 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차를 대접한 거였거든요. 어머니,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미영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태호가 의젓해 보였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태호야,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겠지? 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태호야, 남은 돈은 안 갚아도 돼. 네. 대신에 조건이 있어. 태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어머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해. 아무리 미워도 넌 내 아들이야. 태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과거 일은 잊자. 어머니, 대신에 미영이한테 잘해.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네, 어머니. 그날 태호가 돌아간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태호 가족이 모두 찾아왔어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손주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영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영아, 너도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승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쁜 일을 당하고도 결국 가족을 용서해 주시다니. 용서라기보다는 가족이니까. 어머니 덕분에 태호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태호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15억 원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태호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국밥집 다시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왜? 어머니가 일하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태호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국밥집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태호와 승호가 함께 도와줬어요.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고요. 할머니, 국밥 맛있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용서와 화해가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됐다고 생각해요.